겨울철 밤하늘에서 가장 유명한 명소 중 하나로 플라이아데스 성단이 있습니다. 황소자리 부근에서 유난히 푸른 별들이 하나도 아니고 여러 개가 옹기종기 모여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오랫동안 플라이아데스는 가장 밝게 보이는 별 7개 정도가 보인다고 해서 7잠의 7공주 별이라고 불려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플라이아데스에 수천 개에 달하는 더 많은 별들이 숨어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심지어 플라이아데스를 이루는 별들은 은하수 못지않게 하늘 전역에 아주 길게 이어져 있습니다. 우주먼지의 현자타임즈, 플라이아데스가 숨기고 있던 놀라운 가족들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플라이아데스는 단순히 가까운 거리에 놓인 산계성단 정도로 여겨져 왔습니다. 맨눈으로 6개, 7개 정도의 밝은 별이 보이는데요. 15광년 안팎의 비좁은 영역 안에 약 1000여 개의 어린 별들이 성기게 모여있는 곳이죠. 그런데 이번 발견은 우리가 알고 있던 플라이아데스에 대한 이해를 완전히 뒤집어 버렸습니다. 플라이아데스를 이루는 별들은 적어도 3000개가 더 있죠. 게다가 플라이아데스의 크기는 우리가 알고 있던 것보다 적어도 20배는 더 거대할지 모릅니다. 우리 은하의 별들은 거대한 분자 가스구름 속에서 태어납니다. 가스구름이 중력 수축을 하면서 그 안에서 하나 둘 어린 원시 별들이 태어나죠. 거대한 구름이 더 작은 여러 조각으로 쪼개지는 분화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의 거대한 분자 구름 속에 곳곳에 새로운 별들이 여러 개 태어납니다. 시간이 지나고 가스가 거치고 나면 이제 갓 태어난 푸르고 뜨거운 어린 별들만 성기게 모여있게 되는데요. 플라이아데스 산계성단도 바로 이렇게 탄생했죠. 산계성단에 살던 동갑내기 어린 별들은 영원히 함께하지는 못합니다. 우리 은하의 중력에 붙잡힌 채 크게 궤도를 돌면서 산계성단의 형태도 흐트러지고 일부 별들은 성단 바깥으로 새어나갈 수도 있죠. 마치 동화 속 헨젤과 그레텔이 발걸음 뒤로 빵가루를 흘려놓았던 것처럼 서서히 파괴되는 성단들은 자신의 궤적을 따라 떨어져 나간 별들을 흘려놓습니다. 플라이아데스도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원래 함께 모였었던 구성원들을 우리 은하 공간에 흘려놓았죠. 천문학자들은 테스와 가이아 두 우주망원경의 데이터를 활용해서 약 한 달에 걸쳐 밤하늘 구석구석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오래전 잃어버린 플라이아데스의 친척들을 찾아 나갔죠. 가이아는 우리 은하 속에 수많은 별들의 정밀한 거리를 재는데 아주 탁월한 망원경입니다. 2014년부터 2025년까지 임무기간 내내 가이아는 우리 은하수를 따라 빛나는 8억 8천만 개의 별들에 대한 정밀한 3차원 지도, 움직임을 파악했죠. 여기서 재밌는 점은 사실 테스 망원경의 원래 임무는 다른 별 주변을 도는 외계 행성을 찾는 것이었다는 점인데요. 앞서 활약했던 케플러 우주망원경과 마찬가지로 별 곁을 도는 외계 행성으로 인해서 별빛이 주기적으로 가려지고 어두워지는 트랜짓 현상을 활용했죠. 그런데 별빛이 주기적으로 어두워지는 건 외계 행성이 아닌 다른 이유로도 가능합니다. 대표적으로 별 표면에 생기는 검은 얼룩, 흑점이 있죠. 흑점이 나타난 별이 스스로 자전하면 흑점이 있는 쪽으로 별을 볼 때 별은 잠시 어두워집니다. 별빛이 얼마나 자주 어두워지는지를 재면 별이 얼마나 빠르게 자전하고 있는지, 그래서 얼마나 자주 흑점이 있는 쪽을 보게 되는 건지 그 자전 주기를 알 수 있죠. 외계 행성의 실루엣을 보기 위해서 만든 우주망원경이 뜻밖에도 다른 별들의 자전 주기라는 새로운 정보까지 파악하는 겁니다. 별의 자전 주기는 매우 중요한 데이터입니다. 보통 별들은 나이를 들면서 지쳐가고 자전 속도도 느려지기 때문이죠. 별이 얼마나 빠르게 또 느리게 자전하고 있는지를 재면 간접적으로 별의 나이를 알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천문학자들은 바로 이 원리를 활용해서 플라이아데스의 잃어버린 친척들을 찾아냈죠. 플라이아데스의 별들은 약 1억 년 전에 태어났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태어난 친척 별들이 어딘가 숨어 있다면 현재 플라이아데스에 속한 별들과 화학 조성도 비슷할 것이고 또 나이도 1억 년 정도로 비슷해야 하죠. 또 현재 플라이아데스가 그리고 있는 궤도와 거의 유사한 궤도를 따라서 움직여야 됩니다. 천문학자들은 가이아와 테스로 은하수 속의 별들을 샅샅이 뒤져봤습니다. 그리고 플라이아데스와 거의 같은 궤도를 따라서 비슷한 속도로 움직이는 후보 별들을 골라냈죠. 그 다음 화학 성분을 비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테스가 바라본 흑점 관측 데이터를 통해서 각 별들의 자전 주기를 알아냈고 현재 자전 주기가 딱 1억 년 전에 태어나서 느려진 것으로 보이는 별들을 골라냈죠. 즉 별의 궤도, 화학 조성, 또 자전 주기 변화로 파악한 이
모든 3박자가 완벽하게 들어맞는 별들을 골라냈습니다. 이 모든 3가지 요소가 우연하게 들어맞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볼 수 있죠. 그렇게 새롭게 발견된 별들이 무려 3,000개나 되죠. 게다가 이 별들은 우리에게 익숙했던 플레이아데스의 영역을 훨씬 벗어나서 은하수를 따라 밤하늘에 길게 이어진 거대한 띠를 그리고 이어집니다. 플레이아데스는 지금으로부터 약 1억 년 전, 지금보다 훨씬 빽빽하고 높은 밀도로 별들이 오밀조밀 모여서 탄생했습니다. 지금의 오리온 성단을 이루는 별들처럼 말이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일찍이 진화를 마친 별들이 초신성 폭발을 맞이했고 그 여파로 많은 별들은 성단 바깥으로 흩어졌습니다. 또 지난 1억 년 동안 성단이 통째로 은하수 공간을 빠르게 누비고 다니면서 우리 은하의 전체 중력, 조성력으로 성단이 길게 늘어지고 해체되는 과정을 겪었죠. 그렇게 흘러보낸 별들이 플레이아데스가 가는 길목을 따라서 길게 남게 되었습니다. 단지 다른 별들, 은하수 속에 파묻혀 있던 바람에 우리가 그 모습을 미처 알아채지 못했던 것이죠. 이번 발견은 별의 자존주기로 파악한 별의 나이를 은하수의 별들의 지도를 그리고 그 기원을 파악할 때 더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사실 우리 은하 주변을 휘감고 있는 별의 흐름은 그동안 보통 나이가 많은 구상성단, 외소은하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해왔죠. 나이가 많은 별들은 화학 조성이 훨씬 엄밀하게 구분되고 또 구상성단은 은하수 원반의 다른 어린 별들과 달리 궤도도 더 확연하게 다르기 때문입니다. 은하수 원반에서 태어난 어린 별들은 일제히 원반상의 궤도를 함께 돌고 있기 때문에 누가 어디에 속한 어디서 태어난 별들이었는지 구분하기가 어렵죠. 하지만 구상성단은 은하 원반을 벗어난 은하 헤일로 속을 누비고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궤도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구상성단과 외소은하가 해체되면서 길게 남은 별의 꼬리, 흔적을 이야기할 때에는 나이가 많은 별들에 주목했죠. 그런데 이번 발견은 별의 자전주기를 활용해서 비교적 어린 별들, 산계성단을 이루는 별들에 대해서까지도 그 기원을 구분하는 게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게다가 원래는 외계행성을 사냥할 목적으로 올라갔던 우주망원경의 데이터를 활용해서 원래 의도와는 조금 다른 색다른 발견을 이끌었다는 점도 굉장히 기발하죠. 오랫동안 우리 은하의 오래된 이야기, 은하의 고대사를 파악할 때 사용했던 방법을 이젠 훨씬 최근 우리 은하의 근대사를 이해하기 위한 도구로 새롭게 쓸 수 있게 된 겁니다. 오늘 밤 겨울 하늘에 파랗게 빛나고 있는 플레이아데스를 다시 바라볼까요? 그리고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 앞뒤로 길게 늘어진 플레이아데스의 또 다른 구성원들의 모습을 떠올려 봅니다. 한쪽 지평선에서 서서히 시선을 돌려서 반대쪽 지평선까지 플레이아데스가 해체되고 흘리고 간 수많은 별들의 꼬리가 떠오르죠. 그 순간 우리 머리 위에는 두껍게 흘러가는 은하수의 강줄기와 함께 그 옆에 플레이아데스가 만든 좁은 시냇물의 흐름까지 함께 흘러가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될 겁니다. 우주먼지의 현대타임즈,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우주먼지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